자, 4번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5번도 후딱 볼게요. 자, 5번이 그나마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길죠?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볼까요? 자,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자, 오직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endemic. endemic이 저 최종까지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에만 있다. 그러니까 토착종이죠. endemic species and are especially vulnerable. 아까 그 취약한 우리 fragile이라 했잖아. 이거 유의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특히 뭐 하대? 멸종에 취약하대. 뭐가? 토착종이. 그냥 거기서만 발견되는 토착종이. 그래서 they exist on island. 그래서 섬은 왜냐면 외졌잖아. 외딴 섬이니까 왕래가 좀 덜 하겠죠. 육지보다. 그리고 in other unique small areas. 아니면 저 끝에 구석에 처박힌 조그만 구역. 같은 데 있대요. 왜? 멸종에 취약하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염돼서 죽겠지. 그래서 특히 in tropical rainforest,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에서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그래서 얘네는 특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겠어? 어떤 지역에 특화돼 있겠죠. 그지? 자, 토착종은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서 지역적인 장소에만 서식하는데, 그래서 얘가 인과관계죠. 특정 지역에 특화됐다라는 게 원인이 돼서 결국 뭐하다? 멸종에 취약하다. 결국 얘가 과거가 되죠. 자, 토착종은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서 지역적인 장소에서만 서식함. 그래서 멸종에 취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3, 4번 볼게요. One example is the brilliantly colored golden cod. 토드가 두꺼비야. 그래서 황금 두꺼비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황금색이 나는 두꺼비가 한 예시가 되는데, 얘네가 한때는 오직 조그만 lush rain, 무성한 우림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특히 어디? 코스타리카의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되게 험한 지역이에요. 험지겠죠. 그래서 despite living, 비록 그 한 국가에 잘 보존된 몬테베르데 클라우드 포레스트 리저브는 따로 떼둔 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에요. 심지어 잘 보호되는 이런 보호구역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이나 다른 인간들의 침투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1989년에 이 황금 두꺼비는 결국 멸종, 즉 사멸해 버렸대요. 자, much of the moisture.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야. 이제 이유를 얘기할 거야. 자, much of the moisture that supported its rainforest habitat. 이 우림 지역의 서식 지역을 뒷받침하던 moisture, 대부분의 습기가, 왜냐면 두꺼비는 당연히 양서류니까 수분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산악 지역인데 물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moisture laden. 이건 가득 품었다는 뜻이야. 수분을 가득 품은 클라우드가 쭉 온다는 거지. 어디서부터? 캐리비안 해변에서 쭉 불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지리 배워보신 분이 말했잖아. 팬현상. 이거 이렇게 산악지역 한 뭐 이쯤에 산다고 치면 산악지대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해풍이 불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타고 이렇게 팬현상 뭔지 알죠? 올라가면서 여기 비 쏟아내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고온 건조해서 여기는 더워지고. 우리 그 태백산맥 그 동해에서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비가 막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자, 결국은 자, 한 예시에서 지금 황금 두꺼비가 멸종한 얘기를 하는데 3, 4. 자, 그럼 4번만 좀 대강 요약을 하면 뭐가 좋을까? 이거 그냥 다 묶을게요. 어차피 이게 일일이 하나씩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약해서 3번부터 7번은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제 따뜻한 공기가 뭐에 의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이거 인간 욕하려고 쓴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토착종이 특정 지역에서 특화돼서 서식하기 때문에 멸종에 취약하다는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냐면 이 인간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에 의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죠. 근데 그게 이러한 클라우드가 좀 붕 뜨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절로 안 가나 보지. 그래서 결국은
수분을 다 뺏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골든 토드는 결국은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1번이 아니야. 1번은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인간 욕하려고 한 거야. 결국은 얘네가 토착종이 가뜩이나 멸종에 취약한데 뭐 한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 때문에 서식지의 환경 조건이 급하게 급변해서 멸종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황금두꺼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당연히 순서별로 출제됐었는데 당연히 내용이 좋죠. 이건 중심 내용 출제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자,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are called. 자, 이것도 잘 봐. 이거 수일치 조심해야지. area가 아니라 주어가 species니까. 자,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연 설명. 왜냐면 쌤, 사실 species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이게 s가 붙었다고 무조건 복수 아니거든요. 그냥 단수도 species 쓰는데 왜 여기가 복수, 즉 r 돼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 여거 보고 푸는 거야. 알겠지? r이라 돼 있으니까. 관계절의 동사와 복수니까 당연히 저기도 r이라고 해야 돼요. 나 같으면 그거 교묘하게 꼬아서 낼 것 같긴 해요. 그지? 그리고 and잖아요. and are. 자, 친구 찾아줘야죠. 친구가 동사 1, 동사 2가 됩니다. 알겠죠? 불리고 그리고 are. 특히 vulnerable,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제가 나중에 유반이어 다 잡아드릴게요. 자, 2번. In tropical rainforests where. 자, 관계절이죠. 선행사는 forests고 관계부사지.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요거는 이니치로 바꿀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one example is the brilliant colored golden tod, once found only in a small area of lush rainforest in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싹 다 뭐예요? 앞에 있는 golden tod 수식하죠? 왜냐면 이거 pp여야지. 그러니까 are found라고 교묘하게 낸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이러면 이거 무조건 동사 자리 제대로 볼 줄 아니?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나온다. 해서 교묘하게 is found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함정 조심하세요. 자, 4번. 얘는 문법 문제로도 묵직하죠? 문법 출제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despite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 W 써놨죠? 왜냐면 despite를 although로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냈어요. 그래서 although 하면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주어는 누가 돼요? golden tod가 되죠? it 그리고 lived라고 과거 시제 써야지. 왜? 특정한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아니면 it lived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되네. 과거 완료도 되네요. had lived라고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사실 백마고에서는 요즘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despite를 이제 although로 바꿔서 주어랑 동사 쓸 때 저거 특히 시제랑 수일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요.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백마고가 저거를 그렇게 잘 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까 파운드랑 똑같은 원리죠. 얘가 어디서 불어온다? 캐리비안 해변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동사가 누구니까? came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전치사가 쓰였는데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지? 저것도 준동사냐 동사냐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콤마하고 분사구문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 문제, 그러니까 문법도 되지만 영작으로도 분사구문 제대로 영작할 수 있니? 라는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deprive A of B 단어장에 있는데
A에게 B를 빼앗다라고 쓰이니까 요거까지 활용해서 이거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따뜻한 에어가, 그러니까 요즘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전 뭐로 적으면 돼? 얘로 적으면 되죠. 이 따뜻한 에어가 빼앗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이 뒤쪽에 나오면. 자, 마지막. 골든 토드가 caused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첫 희생양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caused largely by global warming. 얘는 그러니까 니네 이게 딱 느낌 오지? 지금 found도 그렇고 앞에 뭐였니? 아이씨. 방금 봤던 블로잉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cause도 그렇고 얘네 세 명은 특히 조심해라. 다 별표 쳐놔. 얘네는 문법 서술형 수정하는 거 고치는 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climate change가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야기됐고 이것의 첫 희생양이라고 해야죠. 왜? 동사는 이미 여기에 있거든요. 그죠? 얘는 준동사 자리여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동사냐 동사냐 위치 물어보는 문제로 3명이나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 문제 출제도 꽤 유력해 보입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5번 지문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로 토착종의 멸종이 야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토착종의 멸종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중심 내용도 전 좋다라고 봤죠. 빈칸에 요거 victim 있지? 요거 빈칸 추론 나올 것 같거든. victim. 여기 빈칸. 그래서 빈칸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법으로도 꽤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 3개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서술형보다는 좀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통합과학 같은 데서 공부한 거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그 실험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를 하냐면 가설을 검증하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거치는 게 바로 과학 내에서 실험의 의의 내지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학에서의 실험은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 어떻게 하냐면 X 하면 Y 하다라는 듯한 느낌의 가설을 우리가 세웠다고 해요. 이제 그걸 검증할 때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하죠. 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조작을 manipulation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통제는 너네도 아는 단어 control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조작과 통제는 말 그대로 뭐냐? 조작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으로 검증하고 싶은 가설 내의 변수가 뭐랑 뭐랑 뭐다라고 특정하는 걸 보통 조작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연구해서 밝혀내고 싶은지를 규명하고 정의하는 게 조작인 거고요. 통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다른 변수들이나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험을 제대로 통제, 즉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조작과 통제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스무스하게 읽어보죠.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experimental method. 자, 실험법이죠. 실험법의 근본적인 nature, 자연이 아니라 특성, 본성이라고 하셔야 돼. 갖고 태어난 성질. 그래서 실험법의 근본적인 본성은 결국 manipulation과 control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조작과 통제입니다. 자, scientists는 manipulate, 조작을 합니다. A variable of interest and see it, there's a difference. 자, 그래서 과학자는 흥미가 가는 자기가 관심 있는 변수를 조작을 해서 이제 차이점을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영어 강사니까 수능 영어 점수를 2등급 맞고 싶어하는 학생한테 예를 들면 뭐 자이 스토리를 풀렸다. 그리고 아니면은 자이 스토리가 마더텅은 내 같은 교재잖아.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한테 시원스쿨의 교재와 야나두의 교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야나두의 교재를 통해서 얘가 성적이 오르는지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나두를 보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한 친구와 야나두를 보고 공부한 친구를 둘이 비교하는 거죠. 이런 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차이점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가했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 변수는 이러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걸 우리가 보통 변수의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ll the same time 항상 같은 시간에 they attempt to control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과학자들은 통제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야나두만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나두를 수강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검증한다라고 봤을 때 야나두만 보고 해야 되지 여기서 갑자기 시원스쿨 가지고 공부한 친구가 거기에 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 공부한 친구들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야. 그게 이제 통제예요. 그러니까 조작과 통제는 뭐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importance of controlled experiments. 그래서 통제된 실험의 importance, 중요성은 in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s of events cannot be overstated. 그래서 우리가 밝혀내고자 하는 사건의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통제된 실험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장된 게 아니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In the real and controlled world. 그러니까 세상은 통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야나두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스쿨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통제되지 않은 현실의 세계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공부할 수 있는데 변수는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만 미리 정리를 하면요. 실험법에서는 변수를 조작과 통제를 변수의라고 할까요? 실험법에서는 변수의 조작과 통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조작과 통제가 뭔데? 라고 하면 조작은 변수의 조작을 통해 차이점을 식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가했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그래서 야나두를 갖고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 갖고 공부했더니 안 하는 애들보다 20점이 높네. 그럼 야나두는 확실히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게 조작이라는 거야. 통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거죠. 영향력을 차단. 이게 조작과 통제예요. 자, 그래서 서로가 실생활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가령 people who take vitamin supplements. vitamin supplement는 비타민 영양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은 아마도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habits.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보통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하면서까지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도 많이 하겠니? 당연히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면서 식습관도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습관도 있지 않을까? 비타민을 섭취하는 않는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만 물론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 건강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는 가설을 세우기에는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7번.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진짜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걸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를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ny of these factors가 다 건강에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any of these factors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other variables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러한 영향들 덕분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 왜냐면 비타민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지? 건강 관리하는데 비타민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 실험이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계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학에서 실험법을 하려면 비타민만 먹게 해야 되지. 다른 건강과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변수만 조작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컨스턴트,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한글로. 자, 5번부터 7번. 자, 그러니까 전개 1은 지금 이제 통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통제. 그래서 현실 세계는 많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죠.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는 다른 통제된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다시 쓸게요. 현실 세계로 맞춰서 쓰죠. 현실 세계와 다른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제거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거한 환경.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선 다른 변수들이 항상 늘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억지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야? 조작된 변수 이외의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작을 한 것만 계속 했다 안 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보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과학의 실험법은 항상 변수의 조작과 통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너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조작과 통제를 한다. 조작은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변수를 정하고 그 변수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구분해내는 거. 그게 바로 조작이고요. 그다음에 통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조작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니 다른 변수들은 다 제거하고 차단해서 사전에 이것들이 통제된 환경을 먼저 만들고 동시에 조작을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실험의 결과가 왜곡되니까. 그래서 통제와 조작은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문장 단위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문장. 자, 펀더먼트, 근본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여기서는 뭐 에센셜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필수적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C는 보다인데 이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하다. 그러면은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if는 뜻이 뭐예요?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쓴 게 if죠. 그래서 요거는 접속사 whether로 바꿨어도 똑같은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과장될 수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과장과 관련된 거, 뭐 overestimated도 바꿀 수 있겠죠. 과대평가하다, estimated.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overestimated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서로에게 uncontrol, 통제되지 않는 실생활에서는 변수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가 상호작용한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얽혀 있다잖아. intertwi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ertwined. 그래서 inter에다가 twined를 쓰면 되는데 이게 얽혔다라는 뜻이에요. 얽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intertwined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저기다가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의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since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create a situation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대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사면은 뒤에 뭐가 없어야 되잖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지문에 헷갈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는 자, a situation이잖아. 근데 that doesn't actually occur. 바로 동사 나와버리지. 그러면 이거는 관계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관계 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They try to separate.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한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계를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분리시키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 고립시키다, isolate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isolate,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 분리하다. 자, 그 다음에 while holding, everything else, hold는 타동사고 모든 다른 것들을 constant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보어자니까 형용사여야 돼요. constantly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constantly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constant, 지속적인 상태로 둔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형용사여야 되고요. 자, while they are 이라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네. 그러니까 실험자들이,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동일한 채로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홀딩도 되고 뭐도 돼요. 그러니까 keeping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keep을 써도 단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홀딩 말고도 keeping도 된다. 이렇게 써두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문장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조작이 뭐고 통제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요약 문제를 딱이죠. A는 뭐고 B는 뭐 이렇게 딱 빈칸 내기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도 내기 좋고요. 중심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번 질문은 과학 실험에서 변수의 조작과 통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 변수의 조작과 통제는 중요하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중심 내용 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을 통해서 통제가 뭐고 조작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좋고,
그리고 요약을 통해서 A, B 뚫어서 통제와 조작에 대한 속성을 물어보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용을 갖고 꼬아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이거야. 그 지중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네 그 피자에 들어가는 그 동그라미 검은색 있지? 검은색 동그라미. 그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잖아. 지중해면은 보통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 그리스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식당이 되게 건강하기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why do people in the Mediterranean? Mediterranean이 저기 지중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이 왜 더 오래 살고 왜 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낮을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게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와 관련 있다라고 얘기해요. 얘네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래 사는데. 그래서 their diet is full of fresh fruits. 그래서 과일, 그 다음에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이 건강에 되게 좋다 하잖아. vegetables, 그 다음에 whole grains, 그 다음에 nuts, 견과류.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whole grain은 통밀 같은 거, 통밀 이런 되게 건강에 좋은 걸로만 가득 차 있대. 그러니까 오래 살지. 그래서 individuals in these cultures drink red wine and use great amounts of olive oil. 와인도 마시고 올리브 오일도 먹는데요. 자,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지중해 사람들은 식단으로 인하여 노병장수한다. 아, 노병장수 뭐야? 무병장수요. 죄송해요. 오늘 지금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네. 무병장수. 그러니까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자,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 식단으로 인해서 무병장수를 해요. 자, 5번부터 보면 Why is that food pattern healthy? 그러면은 와인 마시고 올리브 오일 먹고 막 과일 먹고 생선 먹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 왜 건강할까? 하나의 이유는 결국 뭐냐면 They are eating a palette of colors. 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A palette of colors. 자, 이게 이 지문에서 중심 내용이고요. 자, 이 팔레트는 그 너네가 아는 그 팔레트야, 팔레트. 그 미술할 때 그 팔레트. 거기다가 팔레트에다 우리 물감 쭉 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잖아. 그치? 팔레트에는 애초에 색깔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6번에 a palette of colors가 말 그대로 뭐냐면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야. 나는 무슨 영양 성분이 뭐가 좋은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색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7번 볼게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surfacing,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대. 그러니까 수면으로 드러나는데 뭐냐면 shows us the benefits. 자,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the thousands of colorful, 다채로운 색깔이라는 뜻이야. colorful. 그게 이점이 있대잖아. 그지? 그래서 phytochemicals, phyto가 이제 plant인데 그래서 그 식물에 있는 이러한 색깔을 내는 화학 성분들이 음식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 그 색깔을 내는 화학 성분들이 근데 우리 건강에 되게 좋다라는 게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하고 non-nutritive, 건강하지만 이제 영양분과는 관련이 뭐 비타민, 뭐 철 이런 거랑 상관없는 영양소와는 관련 없는 이런 합성물, 화학 합성물은 식물에 있는데,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소도 어떻게 색깔을 형형색색으로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주지만 기능도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색깔을 내는 이 화학 물질이 채소에 색깔도 입히지만 어떠한 기능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왜 지중해 사람들의 식단이 건강한가 했더니 지중해 사람들의 식단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채소가 다 뭐해요? 색깔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중해 식단의 음식들은 다양한 색깔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색깔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왜냐면 색깔이 있는 게 영양 성분과는 관련이 없지만 결국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면 서로 다르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많이 다양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니까 식물에 색깔을 내는 화학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9번. 그래서 each color connects a particular compound. 그래서 특정한 혼합물, 화학물질을 that serves a specific function in the body. 특정한 체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컴파운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색깔이 그렇게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특정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만약에 너가 보라색의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럼 어쩌면 엔토시아닌이라는 화학 성분을 놓치는 건데 그게 문제는 뭐예요? 뇌를 보호하는 거네.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보라색이.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의 음식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클로로필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 한데? 우리의 세포를 데미지로부터, 즉 외부적 손상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없으면 막 상처가 나도 아무는 게 되게 느리다든가 잘 안 낫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마다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 섭취해야 함. 자, 인간에게 끼친 게 펄플도 그린도 서로 색깔이 다르면서 기능을 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 세포도 보호하면서 내 뇌도 보호하고 싶으면 둘 다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15쪽부터 문장 정리할게요. 이게 다죠? 내용은 또 쉽지.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쉬우면 또 문장이 중요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아까 11번에서도 봤듯이 내용이 어려우면 문장이 쉽고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문장에 특히 문법 위주로 보세요. 문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one reason is that. 자, is는 동사니까 당연히 여기 보어자리죠. 이게 명사자리니까 이거는 접속사 대시로 보시면 되고. 자, that they are eating a palette of colors.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다양한이잖아요. 그러니까 a variety of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자, 2번. More and more research is surfacing that shows. 자, 이 that은요. surfacing은 동사로 쓰였어. 선행사가 누구예요? research가 되죠. 참고로 서연이가 혹시 수업 들으면서 헷갈릴까봐 관계사에서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 해요?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 그래서 이 선행사 표기를 저는 관계사가 영어로 relative로 R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선행사 A는 antecedent, 앞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RA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관계사는 무조건 선행사를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고, 그래서 선행사는 surfacing이 아니라 research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사가 관계사 앞에 있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돼요. 좀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that exists in foods. 얘는 다행히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그냥 얘로 보면 되죠. 바로 앞에 있는 얘는. 자, 9번. 자, 그래서 각각의 색깔은 특정한 컴파운드에 연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특정한이니까 particular 말고 specific로 되겠죠. specific. 자, 컴파운드로 이어지고, 근데 이게 serves, 기능을 한다.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컴파운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serves a specific. 왜냐면 여기 specific이 또 나오니까, 그지? 이렇게 특정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오케이. 자, 다음에 similarly, 유사하게도 만약에 너가 어쩌고 저쩌고, 자, lacking은 maybe lacking,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lacking은 이렇게부터 볼 수 있어. be
short of. 그래서 뭐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be short of로 그냥 이거 쓱 합쳐서 얘 나올 수 있고, 아니면 maybe running out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running out, run out of, running out of 하면은 뭐뭐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핍되고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얘도 that 하고 guards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선행사는 얘로 잡으면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guards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보호하다겠죠? 그래서 protect도 되고, 그 다음에 keep도 되겠죠? 요 두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요 지문은 되게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도 상당히 직관적이죠. 건강을 위해 색깔이 다채로운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 자, 건강을 위해 색깔이 다채로운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가 이 지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중심 내용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요 정도만, 잠깐만. 여기 이렇게 몇 개 빈칸 포인트가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용만, 어차피 내용 쉬우니까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아까 문장에서 잡아드린 몇 가지의 핵심 포인트들만 잘 관리를 하면, 잘 공부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오히려 무난하게 맞추지 않을까. 요 지문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번에 풍동고가 모의고사가 제법 어려워요. 지문들이. 그래서 지문들이 다 제법 묵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내용이 어렵다, 내용을 좀 잘 봐야 된다, 내용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을 중심적으로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일단 12번까지만 좀 하고요. 13번부터 15번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마무리해서 일단 15번까지 내신 대비 직전에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